이 주춧돌과 이 주춧돌 간격과 이거와 간격이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팔짝 지붕 아니면 우진각 지붕의 형태를 취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주춧돌로 지붕 모양을 추정하는 열쇠는 지붕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기하학적 원리에 있다. 건물 귀퉁이의 주춧돌이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 건 춘열을 단 가장 무거운 지붕인 팔짝 지붕을 올리기 위한 구조란 것이다. 팔짝 지붕은 가장 발달된 형태의 지붕이다. 지붕을 받치는 기둥은 어떤 모양일까? 벽화 속에 그 해답이 있다. 조형적으로 가장 안정된 배흘림 기둥이다. 건축물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로 기둥과 지붕을 이어주는 것이 공포다. 공포 중에서도 발달된 형태인 다층 구조의 공포가 이미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인다. 당시 고구려 시대의 주변 중국, 일본에서는 이러한 발달된 공포 양식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벽화 무덤에서 보면 원초적인 그러한 벽화의 원초적인 공포가 보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발달된 공포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고구려 시대의 건축물들은 상당히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 규모가 컸던 그런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안악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화려한 공포를 단 배울림 기둥이 촘촘히 세워지고 그 위에 팔짝 지붕을 비롯한 다양한 모양의 지붕이 올려졌을 것이다. 그리고 무려 210cm에 달하는 거대하고 화려한 치미가 건물 맨 윗지붕에 올려졌을 것이다. 전체 38만 평방미터의 면적 위에 이러한 화려한 건물이 모두 51채. 장수왕이 머물렀던 안악궁은 이렇듯 웅장하고 화려했다. 안악궁 뒤에 축조한 대성산성은 전시를 위해 마련한 비상궁이었다. 안악궁과 이 대성산성이 항상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만은 여기도 이제 일정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 결함이라 같으면 어떤 것을 이제 말할 수 있는가? 일단 그저 유사시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제 왕이 저 대성산성을 옮겨가는 게 아닙니까? 옮겨간 다음에 이제 적들이 이제 여기까지 쳐들어왔을 때는 대성산성을 공격 못하면 함락하지 못하면 이 평지에 있는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신뢰는 이제 그 집안에는 국내성을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국내성이 이제 그 현도굴의 치술같이 이제 불타버린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의 신뢰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전시와 평시를 분리하여 평지성과 산성을 따로 두었던 고구려의 도성 체계는 6세기 들어 새로운 도전을 맞는다. 6세기 중엽, 고구려는 위기를 맞는다. 북쪽에선 돌고래 잦은 침입이 있었고 남쪽에선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 고구려의 영토인 한강 지역을 빼앗았다. 평양성을 쌓기 바로 한 해 전의 사건이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구려는 새로운 도성 구조의 필요성을 느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을 막고 궁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새로운 구조의 성. 그것이 바로 평양성이다.
웅장한 평양성의 성문은 단 한 번도 외부의 적에 의해서 열린 적이 없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이 평양성의 성문을 연 사람은 외부의 적이 아닌 평양성 안에 있던 고구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개소문이 죽자 이 평양성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났고 그 틈을 타서 이 고구려 승려인 도선이 나당 연합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성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외부의 적에게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평양성. 그 난공불락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외부의 적이 평양성을 넘지 못했던 비결은 평양성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고구려의 성돌에 있었다. 이렇게 고구려 성들은 성벽이 대체로 이렇게 정교하게 잘 쌓습니다. 특히 이제 그 돌을 보면 잘 다듬어서 특히 그 정교하게 쌓미술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뿌리를 깊이 줬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뿌리가 이렇게 깊지 않습니까? 이게 더 파묻혔지만은 이게 좀 쭉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깊게 해서 든든하게 들여박혀서 빠지지 않게끔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정교하게 이제 잘 다듬었고요, 이렇게. 고구려 성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돌을 쐐기꼴로 길게 다듬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양의 성돌을 한 채의 틈도 없이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 그런데 돌을 쌓을 때는 그저 내 귀만 맞춰서 쌓는 것이 아니다. 성축조의 비밀은 육합쌓기, 즉 하나의 돌이 6개의 돌에 둘러싸이도록 쌓는다. 그래야만 돌이 하나 빠지더라도 주변의 돌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이러한 육합쌓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규격화된 돌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성벽을 쌓은 뒤 안쪽면엔 또다시 여러 겹의 성을 쌓게 되는데 마름모 모양의 돌을 꼼꼼하게 끼워 넣는다. 성돌의 뿌리를 길게 다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쐐기 모양의 성돌, 육합쌓기의 원칙. 그것은 고구려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었다. 모서리 부분은 통돌을 이용해 들여쌓기를 하고 있다. 윗칸으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들여쌓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육합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그러고도 이때 모살해서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통돌을 어기자기 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는 처럼 이게 이렇게 나왔다면 또 이렇게 들어가고 절대 이게 이 칸이 절대 이렇게 한 직선상에 놓이지 않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이제 쌈으로 해서 고구려 축성시를 이제 최단으로 이제 보여줬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